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최근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전개했다며 공개한 사진 일부가 과거 사진을 재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술핵 역량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 과시를 위한 무리한 행동으로 외부 사회에 불신을 키우는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전술핵 운용부대들이 훈련했다며 공개한 사진들입니다. 지난달 25일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수중발사했다고 밝힌 미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진들에는 동해상 표적인 알섬 타격 순간을 포착한 듯한 섬광을 내뿜은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광 사진은 지난 1월 28일 지대지 전술유도탄 시험 발사라며 공개했던 사진과 각도와 섬광 형태, 물결 모양 등이 일치합니다. 한국군 당국과 국방 전문가들은 과거 사진을 재활용했을 뿐 아니라 해당 미사일의 실제 사거리와 알섬까지의 사거리가 크게 다르다면서 이 SLBM이 실제로 알섬을 타격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9월 25일 날 태천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알섬까지 사거리인 350km 정도가 아니라 600km를 날아갔기 때문에 북한이 페이크를 쓴 거는 거의 확실하고요. 북한이 시험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이전 영상과 사진을 재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의 경우 전술핵 운영부대 훈련이었다며 자신들이 개발한 핵 투발 수단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일부 정보를 과장 또는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노동당 창건 이래 분명히 김정은의 업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김정은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결국 군사적인 업적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가장 극적인 효과를 노려서 이번에도 서사를 써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는 당연히 일부 과장이 들어갔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북한 매체들이 지난 8일 전투기 15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을 했다고 전한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훈련에 동원된 전투기 중 일부는 제대로 이륙하지 못하거나 비상 착륙했고 심지어 추락한 기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인들 차원에서는 압도적 무력 시위를 했다고 판단하는데 외부의 평가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 이 맞받아치기 전략에서 자존심, 체면이 손상됐다고 판단을 하면 아마 추가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 역시 북한이 도발을 해도 외부에 던져지는 메시지 강도가 약해지면 더 강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며 추가 핵실험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한국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전직 관리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사적 실익이 적고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이 정치적 논란으로 미한 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미사일 방어망 통합 등 미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11일 VOA에 한국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로 비춰져 북한의 오판과 대응의 위험을 높일 뿐이며 전략적 억제 태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Redeployment really would not add anything to our strategic deterrence posture, as the U.S.'s nuclear deterrent against the North is more than fully covered by an array of assets based off of the peninsula.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핵무기가 핵무기 공격을 막아주지 않는다며 기존의 재래식 무기로 한국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But we have the conventional capability to destroy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Therefore, tactical nuclear weapons are not necessary to win the war against North Korea. 전술핵 재배치가 한국 내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켜 미한 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 think there are people in Washington that are worried that the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could become a big, controversial domestic political issue in South Korea, which would make the US-ROK alliance controversial. 그런가 하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와 중앙정보국 CIA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테리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은
북한이 핵 무력 법제화로 선제 핵 공격의 문턱을 낮췄다고 지적하며 검토 자체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should examine all options on the table, including NATO-style sharing or potentially re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We need to weigh the pros and cons. At this stage, at this moment, I can't confidently say this is what we should do, but I am for the idea of research and examine the various options. 전직 관리들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대안으로 한반도 분쟁 상황과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한 공동계획과 협의를 심화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고 정보와 감시, 정찰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른 가운데 한국의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만나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2일 양측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사용을 상정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는 등 핵 위협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정세에 대해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수석대표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한일 3국의 안보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일, 미한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핵심 역할을 하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내 조립 건물이 이 발사대로 더 다가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19년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의 움직임인데 이 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인지 시설 현대화 작업의 일환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촬영한 11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입니다. 로켓 조립 건물이 기존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40m 이동한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발사장 동쪽 끝에 있던 조립 건물이 지난 4일부터 발사장 중심부로 이동한 뒤 일주일째 같은 위치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동창리 서해 발사장은 서쪽 끝부분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발사대가 있으며 반대편 약 120m 지점, 즉 동쪽 끝부분에 건물 2개 동이 있는데 이 중 1개 동이 로켓을 수직으로 세워 발사대로 옮기는 조립 건물입니다. 가로 약 30m, 세로 20m인 이 조립 건물의 아래에는 선로가 설치돼 동쪽의 주 처리 건물과 서쪽의 발사대를 오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7월 조립 건물을 발사장 중심부로 이동시킨 뒤 일부 외벽을 해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곧바로 중단됐고 약 8개월 후인 2019년 3월엔 뜯겨진 외벽이 복구돼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조립 건물에 변화가 포착된 건 약 3년 7개월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발사장 현대화 작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is is most likely related to the modernization work that's happening at the launch complex right now. One of the buildings that performs the purpose of allowing them to assemble the rocket prior to it launching in a horizontal configuration is blocked by the rail moving structure. So if they were to work on the building, it would make sense to them to want to get more access to it. 앞서 북한 관영 매체는 김 위원장의 서해 위성 발사장 시찰을 보도하면서 작업 예상도를 일부 노출시켰는데 여기에는 조립 건물에 대한 개선 작업도 예고돼 있습니다. 2018년까지 조립 건물 옥상 위에 설치된 뒤 사라진 크레인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도 주목됩니다. 닉 한센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해당 크레인이 지붕 안쪽에 감춰 있을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다시 설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이 조립 건물을 이동시키며 일종의 운영 시험에 나섰을 수 있고 또 다른 크레인과 같은 추가 장비 설치를 위해 건물을 이동시키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센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2일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 행사에 참석해 북한이 올해에만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런 행동은 무모하며 영내에 큰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행사 참석 소식을 전한 셔먼 부장관은 이날 주미 한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미국 측 귀빈으로 참석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지적하고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밝히고 현재 2만 8천 명이 넘는 미국 군인들이 한국에 주둔 중이며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양국 국민들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어 우리는 앞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더욱 심화하기를 바란다며 또 일본과의 3자 협력을 비롯해 향후 이를 증진하기 위한 영내 순방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한편 이를 위해 중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김성한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김성한 실장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10일 발표 이후 어떠한 행태를 보일지 미리 예단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안보실은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 정세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억제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압도적인 미한 연합 방위태세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